사수일간에 대한 이야기 속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현재라는 이 음력 9월, 양력으로 10월 8일에서 11월 8일의 이야기이기에 천지자연의 변화상은 어떠하나,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찬이슬이 내리는 하알로, 그리고 상강, 입동의 이 시점, 그러면 상강부터 입동까지의 이 15일 동안 절기적인 측면에서 사무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24절기는 70 이후로 쪼개지죠. 그래서 상강 이후에 첫 번째 5일 동안은 상강 이후입니다. 상강 이후. 자, 서리발과 같은 이렇듯 서리가 내리는 상강 이후의 1후,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 3후의 이야기를 좀 아쉽사 하는 마음에 정리를 여기 해보겠습니다. 상강 1후에는 다시 말해서 성냥이, 늑대과 같은 것이죠. 성냥이 짐승들을 잡는다 이것입니다. 성냥이가 짐승을 잡는다. 어떠한 짐승을 잡겠습니까? 오소리라든가 또는 농민들이 시름을 앓는, 다시 말해서 고온이라든가 고라니죠. 고라니. 마치 해를 끼치죠. 농작물에. 그리고 멧돼지, 이런 짐승들을 성냥이가 사냥을 해서 잡습니다. 이후에는 성냥이가 이렇듯 짐승들을 잡아놓고, 이후에는 초목이 누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초목이 누렇게 되더라. 산야에 단풍이 아름답게 들더라. 이런 것이죠. 그리고 3후에는 땅속에서 잠을 자는 곤충들이 마지막 지가 들어갔던 입구를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벌레들이 땅속에 들어가면서 창문을 막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 이 겨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는 것을 알고서 이렇듯 부산한 것이죠. 성냥이도 겨울을 대비해서 먹을 것을 잡고, 그리고 초목은 누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곤충들은 땅속으로 다 들어가고. 자, 이게 천지자연의 변화상. 그 속에서 개수 입장에서 이 임술월의 술은 쇠지죠. 자, 개수 입장에서 쇠약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쇠지에 있다 하면 쇠약하다, 노쇠해져 버렸다, 이런 걸로 인식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최극점이 와서 이제 보름달이라 가면 이제 서서히 기울어져 간다, 다시 반환점에 있다, 이런 이치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개수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롭게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죠. 가을 농사가 끝나고 이제 겨울에 동면 속으로 들어가는 이 삼라만상에 움직이는 동식물들. 그래서 개수도 이렇듯이 그걸 대비하면서 내년에 봄을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개수 일관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듯 음력 9월의 해를 산지박해라 했습니다. 산지박의 의미는, 하계는 대지의 신인 어머니의 땅이요, 상계는 어머니의 땅에서 우뚝 솟아나온 셋째 아들과 같은 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운도 세월이 의미한, 세월이라는 이 기운이 흘러가면, 시간이라는 이 님은 세월 속의 나그네처럼 왔다가 갑니다. 그래서 방락의 시간대가 거치면 쌓이고 쌓여서 다시 이렇듯 언덕지게 무너져 내리고, 다시 비바람에 의해서 평해가 되는 것이죠. 이렇듯 방락의 시간대가 바로 음력 9월이다. 한 시절 봄, 여름의 과정을 거치고 가을에 추수를 하고 이제 다시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결실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들녘에서는 이렇듯
아름답게 누렇게 변해 있던 벼들이, 기장과 수수들이 알곡지게 벼가 익으면 말 그대로 고개를 숙인다 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이제 땡 잘려서 추수를 하는 그런 계절이 바로 여튼 상강의 중심인 것이죠. 자, 이러한 시간대 속에서 이 6일주의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자, 먼저 개미일주. 개미일주적인 요소에서 이 금년은 이렇듯 묘미한목, 식상이라는 이 기운을 강하게 만들죠. 다시 말해서 재능의 꽃이 피어있는 이 시점입니다. 자, 그 재능의 꽃에 의해서 현재라는 이 달, 이때 술미가 상충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흉이 될 것은 없습니다. 약간의 인간적인 관계에서 버벅거림은 있을 수 있죠. 약간의 시비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개미일주적인 입장. 그리고 이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남녀공이 이런 애정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운들을 갖고 있죠. 남녀공이 애정적인 측면, 그리고 직장적인 요소, 우리 스카우트 되는데 갈까 말까, 이런 기운 속에서 갈등의 시간대입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인정받는 이 시간대, 그래, 이직해버리자, 이럴 수도 있는 이런 시간대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기운이 그렇고 나쁘지는 않지만 세상 경기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거듭해서 따져보고 신중하게, 진중하게 행동하자. 이게 요지가 되는 것이죠. 남녀공의 사랑 문제, 그리고 기혼자적인 입장에서는 직장적인 요소에서의 고뇌 속에서, 그 속에서 자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이런 날에도 사실 의미가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연월이 이렇듯 상합하고, 그 속에서 연과 일지가 이렇듯 상합하고, 다만 월과 일지가 대립의 기운이나 이 기운이 결코 흉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임신한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말 그대로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입덧이 심할 수 있는 시간대는 될 수 있죠. 자, 입덧, 비위가 약해진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는 없다. 이게 개묘일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개묘일주 이야기 속해가겠습니다. 개묘일주에 대한 이야기. 자, 개묘일주. 자, 현재라는 이 관점, 이렇죠. 전자도 이야기했다시피 묘술합화. 개묘일주적인 입장에서도 이렇듯 묘술합화. 이런 에너지들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식신의 기운이 관의 기운과 연합해서 재물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능력에 의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결실이라는, 그리고 명예라는. 그래서 현재 이런 달이 사랑 연애의 마음도 좋더라. 그리고 이직적인 요소를 생각할 수 있게끔 다른 쪽에서 내 재능, 내 이력서를 놓고서 합격했습니다처럼 합격의 기운이 좋기 때문에 인터뷰를 했었을 때 스카우트 제의가 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거의 공통삼이죠. 이 6일주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재물적인 요소, 건강, 관제구설. 자, 특히 관제구설은 흉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상이 안 됩니다. 건강적인 측면, 양호. 재물운도, 양호. 사랑, 연애, 남녀공이 양호. 스카우트적인 이직적인 요소, 나를 불러들이는 삶. 멀리 간다의 개념이 아닌 근처로 가는 그런 상들이죠. 그래서 재능의 꽃이 인정받고 그 속에서 보상이 주어지는, 명예가 주어지는
내 자리 직책이 주어지는 이런 시간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재물적인 요소, 명예적인 측면, 직책, 직위, 능력에 의한 결과, 결실. 자, 모든 것이 양호하더라. 스카우트적인 요소도 마찬가지, 사랑, 연애라는 이 의미도 마찬가지. 자, 이것으로서 이 여섯 일주에 대한 우리 두 번째 주자인 계묘일주의 일주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개해일주입니다. 개해일주. 개해일주도 마찬가지죠. 금년이란 2023년 식신의 기운과 이렇듯 겁재의 기운이 화합을 하고 이 달의 기운도 크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명예가 있는 달이죠. 이 여섯 일주의 공통점, 개수 일관적인 입장에서는 벼슬길에 오르더라. 자, 재물적인 요소, 명예, 합격, 스카우트, 그에 의해서 승진 진급처럼 내 직책, 자리, 직위가 정해지더라. 이런 시간대에 행복한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공이 애정적인 측면도 양호하고 재물적인 요소, 건강적인 측면 다 양호하다는 것이죠. 관제 구설, 이 부분도 마찬가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주자인 개축일주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자 개축일주. 자, 개축일주적인 입장에서 지금 현재의 달. 자, 이 부분은 조금 이 달 정관의 기운과 어떤 형국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축이라는 이 글자가 가장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중기로서 이렇듯 정화의 기운과 편인의 기운을 상충해 놨습니다.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육친적 요소에서는 마치 고모와 또는 시어머니, 기혼자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분들을 놓고 권해하는 그런 상도 됩니다. 그 속에서 특히 시어머니나 고모적인 측면에서는 건강적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그 시간대, 원인적인 요소에서도 비위가 안 좋아지는 소화기 계통의 문제, 소화기 계통, 그리고 부모적인 요소에서의 이러한 시어머니도 해당되고 고모, 부모 형제에 의한 또는 시어머니, 이분들의 건강적 흉사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자, 관제 구설, 시비, 수가 있는 달이죠. 주의해야 되겠죠. 자, 재물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연애적인 그런 부분,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이럴 때 이별수의 기운도 있습니다.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애정운 자체가 좋지 않죠.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두 사람을 놓고 권해한다. 직장적인 요소, 직장, 이성적인 측면으로 권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축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뒤숭숭함이 있는 달이다. 이게 현재 이 달입니다. 이 달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다섯 번째 개유일주에 대한 이야기 속해가겠습니다. 자, 개유일주, 편인의 기운, 그리고 이 편인의 기운인데 금년에 자기 재능이라는 이 요소, 개묘년의 묘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식신의 기운, 건강적 측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개유일주적인 요소에서의 건강관리. 자칫 잘못하면 큰 흉이 도래할 수 있죠. 식신의 기운을 파악한 그런 상태의 시간대, 사주명조의 짜임이 만약 이 묘라는 글자 또는 편인의 기운이
이렇듯 식신의 기운을 거듭해서 상충되신 분들은 자칫 잘못해버리면 흉사가 벌어질 수 있는 시간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흉은 없어야 되겠죠. 현재의 달은 다만 이 개유일주적인 요소에서도 이렇듯 개유일주는 애널리스트적인 성향이 많고, 그리고 사실 속내를 숨기려는 이 기질이 강한 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석형인데 금년의 이 상 자체는 자기 재능에 꽃을 피워서 그에 의한 결실을 보기 때문에 이렇듯 애정적인 측면, 현재 이런 달 그래도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달 속은 남녀공이, 그리고 재물적인 요소, 그리고 건강적인 측면,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십시오. 건강적인 측면은. 그리고 만에 하나 건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면 약간의 구설수,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죠. 자,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런 달 천천히 행보를 하시고, 그렇지만서도 결과를 맺고 이렇듯 결산을 보아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것으로 개유일주 마무리하고 끝으로 개사일주에 대한 이야기 곧바로 속행하겠습니다. 개사일주. 자, 정제의 기운을 이렇게 품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명식의 주인공이 성실함을 뜻하죠. 그리고 현재라는 이 시점에 달의 우리 개사일주적인 요소에서는 이렇듯 묘술 합화하여 지혜라는 기운을 만들고, 재물, 명예라는 글자가 다 이렇게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물과 명예. 그래서 내 자리 직책, 직위가 정해지고, 그래서 이런 스카우트적인 요소, 이런 부분이 자리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이라는 이 시점에 우리 개사일주적인 요소에서는 이직적인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고, 이런 현재의 달 속에서 이렇듯 승진, 진급, 스카우트적인 요소의 이 기운이 강할 때 사실 지혜롭게 갈 필요가 있죠. 다음 달이라는 이 입장에서는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녀공이 이런 사랑적인 요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남녀공이 사랑, 그 재물적인 요소도 마찬가지, 명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이 시점에 여행을 하는 주인공으로서 거듭나셔야 되고, 건강적인 측면도 우리 개사일주적인 측면에서는 양호하다. 그리고 관제 구설이라는 이 부분도 무난하다. 현재 이달에 잘 실일을 추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 여섯 일주적인 입장에서의 이 임수롤은 의미가 남다르죠. 그래서 이 개수 일간적 요소에서의 음력 9월은 명예가 가장 강하게 있고, 그 속에서 재물적인 요소, 내 직위 직책이 이렇듯 자리를 우뚝 서듯이, 그래서 스카우트적인 그런 요소의 기운이 강하고, 그리고 남녀공이 애정적인 측면, 재물적인 요소, 건강적인 측면 양호하다. 그리고 구설, 시비, 관제는 무난하다. 자, 이것으로서 개수 6 일주론적인 입장에서의 음력 9월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9월은 바야흐로 결실의 계절입니다. 결실의 끝자락에 또 새로운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고 씨종자를 굴 속에 넣어놓고, 또는 땅 속에 옅 뿌리는 밀과 보리를 내년 망종의 시점에서 추수하기 위해서, 수확하기 위해서 뿌리는 그런 상스러운 행동을 할 때입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음력 9월의 이 시간대를 이상